CPI 무시할 수 신용도 없어요. 16점이 조에서 늘어나지를 못하네요. 신용 못 쓰죠. 예, 지금 신용 사람들이 못 써요. 이렇게까지 신용이 정체되어 있는 거 보기 드물죠. 진가님도 아마 신용을 계속 체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개인들이 신용 매수에 대해서 망설이고 정체되어 있던 적은 예탁금 없네, 없어요. 47.5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신용 굳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은행으로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하락장을 너무 무섭게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공포스럽게. 메이저 돈을 가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땡큐, 드디어 수급이 갈리는구나. 신나게 선물을 매수해 주는 거죠. 장기적 상승을 추구하면서. 주식도 장기 투자로 들어오고 선물도 차월물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고 12월물 3월물 해가지고 기대가 되는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22년 말부터 23년도까지. 은행 갔던 개인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2,600 가야 돌아올까요? 2,800 가야 돌아올까요? 3,000 가야 돌아올까요? 과연 어디 가야 돌아올까요? 은행 갔던 개인들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2,600이다, 2,800이다, 3,000이다. 은행으로 너무 많이 몰렸어. 지나치게 또 그쪽으로 또 몰렸어요. 은행 잔치예요 지금. 그래서 3천쯤 돼서 금리가 떨어져야지 은행들 지금 돌아오겠죠. 잔치예요, 은행들. 우후. 그쵸. 쿠키아빠님 안녕하세요. 쿠키아빠님 처음 뵙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 그 300 뜻은 회복한다 뉴스 나올 때 다음 돌아오겠지. 계약이 이루어질 때예요. 결국 2,600, 2,800, 3,000 뭐 그런 거 지수를 따지는 게 사실 아니고 뭐 삼성이 6만 원 후반 정도요. 계약이 끝나는 상황,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금리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1년 적금을 든 저는 사람과 3전 7만 5천 원. 2년 예적금을 든 사람, 3년 예적금을 든 사람들의 만기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기에 따라. 사람들 작은 손실 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나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서 예적금을 맡겨서 해지를 먼저 할 때 생기는 수수료를 개인들은 엄청나게 아까워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옷이나 뭐 주식 살 때나 뭐 물건 살 때, 먹을 거 살 때 그렇게 막 안 따지고 사시는 분들도 우리 은행 ATM 수수료 1,300원을 정말 아까워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실제로 그렇기도 하잖아요. 은행에 1,300원 수수료, ATM기 수수료 그렇게 아까워 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은행이라는 것은 내 돈을 까먹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은행이라는 게. 그래서 은행에서 예적금을 맡겼다라는 것은 나는 손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은행으로 엄청나게 몰려가서 예적금 5, 6, 7, 8%를 금리를 받아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합니다. 중간에 주식시장에 화랑장이 막 오는데 넘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드네. 요 결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을 전체적으로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또 떨어질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만기 지금 해지하면은 손실이야. 주식에서 손실 보는 것과 은행에서 손실 보는 거, 그 두 개를, 물론 은행의 손실은 아니겠죠. 수익을 덜 보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손실같이 인식을 해버려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손실을 발생하는 것과 원래 위험한 곳에서 손실을 발생하는 것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은행으로 나간 분들은 정말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다. 돌아온다면 만기가 끝나고 약속한 금리를 이자로 받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예전만큼 금리를 안 준다네? 그럴 때 오겠죠.
근데 시장은 저 위로 가서 막 화랑장이 되어 있네. 그럴 때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공간 공백 동안 개인들이 예탁금을 빼고 이동해 있는 그 공백 기간 동안이 찬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국인과 기관들이겠죠. 외국인한테 특히나 찬스가 되겠죠.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점도 보고 장악했겠다 바닥을. 개인들의 방해 요소 없이 신나게 개인들 현물 잘 팔아주는 시기부터 들어왔겠다. 네, 장투 목적으로 들어왔겠다. 시장은 뭐 경기 침체 이슈를 내면서 막 사람들 공포에 아직도 휘말려 있게 만들겠다. 정말 좋은 조건들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밑에는 국내 기관들이 증한펀드라는 이름으로 받쳐주고 있고 기금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이죠. 신흥국으로 바닥 잡아 장기 투자해서 끌어올리는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지금 나간 사람들 빠른 결정해서 돌아와야 돼요. 주식시장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준비해야지. 장을 읽어야지. 일단 돌아와서 무조건 막 하면 안 되죠. 일단 분위기를 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던 사람들이라면. 붙어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와서 나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극단적인 봉사활동이죠. 그거는 그런 건 선택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고, 진작에 커트를 했던 분들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은행으로 가신 분들은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손실 회피 심리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5,300억 매수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각도를 높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추세가 중기 추세가 돌파를 중기 추세 하락 추세에서 돌파를 했지만 되돌림을 일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옵션 만기일과 CPI 발표일,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의사록 공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CPI를 확인을 하고 의사록 공개까지 확인을 하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마지막 타점을 잡아서 싹쓸이 해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시장은 횡보하는 상태로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면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때가 본 게임이 펼쳐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자, 2시 넘어갔고요. 중국 오후장 시작합니다.